안녕하세요. 미나가 써와 올린 작은 공 8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서 제가 2부까지 유일하게 2부까지 합시다. 팀장님 말씀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반갑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2부 감사합니다. 아니 왜냐면은 공무원 바로 우리 저번 주에 공무원들의 그러한 직업 특성상 이제 이야기라던가 공무원들의 일상생활 이런 거에 대해서 네. 굉장히 궁금할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공무원들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네. 팀장님도 그래서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밝히지 않으신다고 하셨고. 네. 네네.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 저는 굉장히 아니라는 사람 싫어하거든요. 근데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뭐 안 된다 그러고 안 되면은 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만 해. 그게 너무 답답해. 예. 근데 좀 젊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저럴까. 좀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일 처리를 굉장히 답답하게 해요. 좀 융통성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신 분들이 이제 민원계 쪽에 엄청 많이 계시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공무원을 안 좋아하는 이유도 그러한 이유가 아닐까.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공무원이 바라보는 공무원의 모습. 네, 이런 것들도 너무 궁금해할 것 같고. 네네네. 어떤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저희는 이제 민원부서에 있는 분들은 이제 경력 초기의 분들이거나 역시. 네, 아니면은 또 더 이상 이제 직급 위로 승진이 이제 자리 옮김이나 이런 게 좀 원활치 않아서 이제 그 밑단에 이제 계신 분들이 주로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거는 아니지만 예, 그런 분들이 민원인 분들의 접점이 되다 보니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동사무소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가 정말요? 예, 그다음에 다시 구청으로 들어갔다가 구청에서 다시 이제 시청으로 가기 위해서는 또 그런 그 전입 시험이라는 걸 제때는 거쳐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시청으로 들어가고 나니 시청에 이게 간이 이 각 부서가 그 분야에 이제 정책들을 기획하고 실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또 실행도 저희가 스스로 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각 분야에 또 지원 협력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일하게 돼요. 전문가들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시민들하고는 좀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네. 만날 일도 없고 접점이 네.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공직이라는 업무의 꽃은 그 정책 기획이거든요. 맞아요.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정책 받기 너무 힘들어요. 네. 진짜 너무 힘들어. 그러면 이제 팀장님이 아까 여기 쓰신 여기 책의 목차를 보니까 너무 궁금한 목차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대구가 보수의 성지라고요. 그렇죠. 대구 보수의 성지죠. 왜냐면은 대구에서 민주당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을걸요? 뽑힌 적이 없을걸요? 국회 의원 중에서. 그죠? 네네네. 예.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뭐랄까 우리 뭐 보수의 심장이 대구가 돼버렸지만 그쵸. 뭐 항일 뭐 운동을 할 때도 대구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또 초창기 저희가 민주화 운동을 할 때 그때도 이제 민주 열사들이 대구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어느 날 대구가 보수의 심장이 돼버렸는 거예요. 맞아. 네. 그러면서 옛날이 아니라 2020년 2월 18일 날 대구에 이제 코로나 1호 환자. 맞아. 예. 그때는 이제 대한민국의 1호였죠. 그러고 나서 맞나요? 그 대구에 이제 슈퍼 맞아요. 바이러스 네네. 전파자가 나타나면서 난리였었죠. 대구 전체가 대한민국 전체가 패닉의 상태에 있었고 그리고 대구를 아예 봉쇄하자라는 말이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그걸 하면서 또다시 지역 감정과 왜 보수와 그런 것들이 이제 대구를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완전 이런 고립화시키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좀
그런데 저희가 그때 우리가 대구 같은 경우에는 뭐 메디시티 협의 해가지고 의료 쪽에 이제 그 관련 그 기관들이 협업하는 협의체가 있거든요. 그 협의체가 막 오랫동안 같이 일하다 보니까 그런 위기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랄까 그런 그 그러니까 정책 사항들이 빠르게 전파가 되면서 그 확산 속도를 한 2개월 만에 그 좀 종식까지는 아니지만 잠잠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 짧은 시간 내에 코로나 확산을 이렇게 막을 수 있었던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 유례가.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단순히 대구를 그 보수의 심장이고 고담시티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대구 사람들이 약간 고집도 있고 뚝심도 있고 이런데 뭔가 사회적인 합의를 딱 이루면은 그거를 불도저처럼 이끌어가는 그런 힘은 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 대구 사람들의 매력이 있는 거라서 그냥 대구를 한번 좀 너무 그렇게 고리타분하게만 보지 마시고 대구 사람들의 그 차가운 열정을 한번 같이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그렇게 글을 한번 적어봤어요. 고담인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대구, 그다음에 수원도 그래요? 부평. 그런가요? 세 군데. 그래요? 사건 사고가 제일 많이 터지는 곳. 네. 왜냐면 저도 그 인천 청라에 있다 왔잖아요. 네. 그때 아시죠? 송도 학원 강사가 거짓말해가지고 코로나가 송도랑 청라에 인천에 완전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리고 그 부평 그 쿠팡? 네, 쿠팡에서 또 나와가지고 막 확진자가 막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이래가지고 인천 말도 아니었었거든요. 대구랑 똑같았어요. 네네. 맞아요. 거짓말 해가지고 학원 강사가. 근데 여기 이 세도시가 사건 사고가 많이 터져가지고 좀 약간 그런 별명이 붙어졌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또 열정적이더라고요. 또 사람들이. 네, 한번 이게 뭔가 의견이 합의에 딱 오르면 이게 되게 막 뒤도 뭐 옆도 좌도 뒤도 안 봐요. 쫙 앞으로 밀고 가는 힘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까지만 조금 힘이 들지만 그 뒤에 뒷힘이 좋아서 네. 전 뒷심이 약하거든요. 뒷심이 좋아요, 대구가. 맞아요. 네. 또 여기에 여성 공무원으로 살아남기라는 또 목차가 있어요. 처음에 제가 이제 90년대 초에 이제 공직에 들어올 때는 공직에 여자 직원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요? 여자가 뭐 100명을 뽑으면 한 3명 들어오고. 진짜요? 네, 그러다가 네네. 남녀 그 성비를 없앴거든요. 그러면서 여자분들이 점점점 공직에 많이 진출하게 되고, 그렇게 됐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여자들이 들어와도 이제 일이 이제 사업부서나 이런 외근 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민원실, 민원실 하고 이제 또 뭐 인사나 정책 수립하는 그런 기획 파트나 이제 중요 업무 쪽으로는 여자분들이 배치가 안 되고 이제 가해 자리부터 이렇게 배치가 돼서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여자분들도 워낙 능력이 있으시고 일에 대한 열정이 있으시니까 점점 이제 인사 파트도 가고 뭐 기획 파트도 가고 중요 사업도 하고 뭐 이제 또 여자분들이 또 일을 또 물론 남자분들도 추진력 있게 잘 하시는데 또 여자분들도 애살 있게 또 요새는 또 센 언니 캐릭터들도 많잖아요. 완전 맞아요. 잘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소수 몇 명으로 있었을 때 여자분들하고 지금은 여자 간부들도 시에 올라오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그런 세월이 참 흐르면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그 여자한테 소수만 열어놨다가 이제 완전 성을 그 비율 없이 다 개방했다가 내중에는 여자들이 시험에서 성적이 좋으니까 내중에는 한 성이 60% 이상 못 간다라고 막아놨다가 뭐 이런 변천사들에 대해서 좀 적은 얘기예요, 그게. 네. 근데 요즘에는 참 공무원 되게 힘들잖아요. 네네. 근데 또 그만큼 사직자가 엄청 많이 늘어나요. 왜냐면 요즘 젊은 세대들이 MZ 세대들이 약간 이런 보수 나이 드신 분이랑 이게 대화도 잘 안 되고
그거를 견디다 못해 나가는 사람들이 또 많다고 요새 또 들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요. 그 고비가 있는 것 같아요. 한 5년은 정말 고비인 것 같아요. 저도 한 5년 될 때까지는 많이 그만두고 싶은 생각을 그쵸. 많이 했었거든요. 그 뭐라 그럴까. 이게 그 좀 벗어나야 돼요. 예,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네네네. 자기 역량도 키우고 좀 더 중요한 부분, 좀 책임감이 부여되는 그런 포지션으로 좀 옮기면 일에 대한 보람도 느끼고 하는데 계속 이제 밑단에서만 있으면 맞아. 그 업무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 계속 민원을 상대하면은 맞아. 또 막무가내 민원도 많거든요. 맞아. 스트레스 장난 예, 아니죠. 법위에 떼법도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회의감이 오는 거죠. 젊은 분들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또 뭐 공무원의 가장 메리트가 연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금도 지금 계속 맞아요. 연금법이 바뀌면서 2016년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연금이 메리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상하고 연금이 탄탄하다 해서 왔는데 왜 이것밖에 안 돼? 이런 회의감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4년 5년이 안 된 구급 공무원들이 매년 5천에서 6천 명씩 그만둔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경쟁률을 뚫고 들어와서 또 쉽게 또 포기를 하시니까 네, 안타깝기도 하고 또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유능한 인재들이 저희 맞아. 공직에 사명감을 가지고 맞아. 이렇게 있어야지만 또 지역사회 발전이나 뭐 이런 것도 에도 기여를 하실 텐데 그렇게 또 안 좋은 모습만 가지고 나가시면 또 안 좋은 얘기만 그쵸. 또 이게 이미지만 또 다른 분들한테 전파될 수도 있고 해서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저 공직을 이게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뭐 연금 뭐 직업의 안정성 맞아. 이것만 생각하는 게 맞아. 아니라 내가 지역 사회에 어떻게 공헌을 할 것인가를 맞아. 먼저 생각하고 맞아요. 들어오시는 게 목표가 있어야 네.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힘들고 지치지만 딱 여기 목표를 하고 올라갔을 때 또 여기 위에서 또 올라가는 그런 성장의 재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려줄 만한 내부의 그런 멘토들이나 멘토 시스템 같은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나의 역량이 같이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것도 좋지만 나의 역량도 같이 성장을 맞아요.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코치를 틀어줄 수 있는 그런 멘토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저는 이제 저도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도 좀 약간 개편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공무원 사회 내에서도.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오픈이 잘 모르니까 요거만 넘어서 조리조리 가면 길이 보이는데 이런 거를 이제 저경력자들은 잘 모르는 거죠. 예,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봐서는 답이 없는 것 같고. 맞아. 그것만 넘어서면은 되는데. 그러니까 예. 안타깝죠. 예.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세상에 필요한 공무원의 모습인가요? 요즘은 보니까 너무 공무원 사회에다가 경쟁을 좀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이제 공무원이 그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뭐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을 넣어서 뭐 100이 나오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10 넣어서 10 나오는 시스템도 아니고 내가 10을 했는지 이게 정량적인 평가가 있고 정성적인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일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량적으로 딱 성과를 측정할 수 있지만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정성적인 거다 보니까 수년의 시간이 흐르고 혼자 한다기보다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경쟁이라는 거를 하다 보니 이게 개인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공유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업무 같은 게 있을 때 내 영역 안에 업무가 딱 들어오지 않거나 발이 살짝 걸리거나 이러면은 쳐내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래서 문제가 되면은 별로 나한테 좋을 건 없으니까 일을 하려면 잘해야 되고 아니면 안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선도적이나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내가
뭐 그게 실패할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전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맞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경쟁이나 성과나 이런 쪽으로 몰고 가다 보니까 괜히 해서 잘못되면 맞아요. 도움이 안.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어차피 쟤나 나는 경쟁 관계니까 뭐 내 노하우를 뭐 미리 가르쳐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걔도 이제 실수로부터 터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너무 공직 사회의 경쟁이라는 그런 개념이 어쩌면 맞지 않다. 시민들한테 저희들은 시민들한테 더 좋은 이런 뭐라 해야 되나 그 행정 서비스를 주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공적 부분인데 이제 그거를 이제 개인적 성과로 이렇게 뭐라 그러나 단편화시키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송수군에서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이 이야기가 적용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험 부담성도 있고. 그래서 사람을 채용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성장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기가 그리는 미래의 목표와 나의 길을 같이 일치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하면 내가 원하는 다음 단계에 갈 수 있고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이 일에 열심히 하는 게 나의 역량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나의 목표에도 맞아요. 네. 다가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 그 인사 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계계 맞춤형으로 그게 좀 전문성이 조금 어쩔 때는 약하지 않나. 네. 예. 그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네. 아쉽더라고요. 이거를 공무원들이 조금만 해서 네. 이게 성과를 내면은 본인 성과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안 하려고 하지? 좀 약간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왜냐면 성주군이 특히나 뭘 안 하려고 공무원들이 뭘 안 하려고 해요. 그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엄청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왜 안 하려고 하지? 이거 제대로 성공만 시키면은 자기의 그러한 게 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귀찮아서 굳이 안 하려고 한다 하더라고요. 귀찮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맞아요. 귀찮은 것도 하고 네. 괜히 또 실패했을 때 또 거기서 오는 또 부담감이라던가. 그러니까 일을 하나를 하게 되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힘을 받으려면 맞아요. 그러니까 하려는 터널이 많은 거죠. 네네네. 통과해야 될 터널이 맞아요. 많고 네네. 그리고 또 이게 그 부서에서 한다고 되더라도 다른 부서하고 여러 사업들까지 하고 같이 예산을 놓고 이제 경쟁하다 보면은 이제 이게 이 사업은 중요해, 이 사업은 안 중요해 할 그런 기준이 또 뭐라 그럴까 또 이거를 딱 수립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솔직히 지역사회에 어느 하나 들어가는 사업들이 어느 하나 안 중요한 사업이 없잖아요. 근데 그거에 우선순위를 매겨서 예산은 한정돼 있고 시간도 한정돼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하려면은 이거를 어차피 조금은 중요도 면에서 순위를 매겨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암만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또 그러다 보면 뭐 기존에 열심히 했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약간 좀 의욕을 상실하기도 그쵸. 하고 지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뭐 제가 성주군이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부서에 누구를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 네. 그럼 우리 팀장님이 이제 바라는 공무원의 조직이란 어떤 거예요? 공무원 조직이요? 내가 말하는 공무원의 조직. 제가 얼마 전에 제로라는 책을 본 적이 있는데 제로의 그 저자 이름이 피터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페이팔 그 창립자거든요. 네네네네. 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쟁이라는 거를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조직이,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협동이 잘 된 조직이, 그러니까 뭐 도달할 수 있는 진리에 가까워진다라는 그런 말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런 개인적인 경쟁 시스템보다 조직이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고 사회에 공헌해야 되는 그런 진리에 우리 모두가 좀 공감하고 같이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게 우리 공직자들의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조직도 어떻게 보면 개별이 모여서 조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모으기가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찾기가 힘들어. 요새는 또 저희처럼 또 공직 들어오는 그 시험도 달라졌더라고요. 아, 그래요? 우리는 이제 뭐 시험 쳐가지고 점수 높은 대로 되지만 네네네. 요새는 또 뭐죠, 그 삼성에서 인재 채용할 때 쓰는 툴 그런 거를 활용해서 들어오잖아요. 대박. 네. 그렇구나. 네, 좀 달라졌기 때문에 네. 그러면 궁금한 공무원의 세계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거긴 여러 가지 에피소드 내용이 있어가지고요. 네네네네. 네. 뭐 공무원들은 뭐 문서만 잘 만들어 뭐 이런 것도 있고 공무원 보면은 문서 진짜 기똥차게 만들었네. 내용은 안 보자. 별거 없네. 네, 뭐 하여튼 문서만 잘 만들어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공무원들 민원 보다 보면 떼법이 있거든요. 막 앞에서 우기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무조건 친절이라는 게 어떨 때는 그게 무조건 들어준다는 게 친절한 건 아니거든요. 그치. 똑같이 법을 적용하고 공평하게 하는 게 어쩌면 그게 친절이고 공평한 서비스인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요번에 뭐 구급 공무원들 대상으로 한 무슨 책이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밖에 나가면 공무원증을 빼고 가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신규 공무원 구급이 공무원증 목에 달고 막 이렇게 나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고참이 야 부끄럽게 그거 왜 끼고 나왔어? 그거 빼! 이랬어. 그랬더니 막 그 구급 공무원이 그랬다잖아요. 왜요? 전 자랑스러운데요. 이 증이 막 이랬다 그러는 거예요. 뭐 그런 에피소드 뭐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 좀 담아놓은 거예요. 그런 팀장님이 이때까지 공무원 생활이 굉장히 기시잖아요. 네.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손꼽을 수 있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에피소드요? 네네. 정말 이거 제가 모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발급할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네네. 그분이 이제 동네에 이제 좀 안 좋은 건달이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홀 어머니하고 두 분이서 사는데 이제 뭐 술값 필요하고 용돈 필요하면 어머니 패가지고 용돈 가져가시고 술 먹고 들어오고 뭐 이런 분이라고 소문이 나신 분이었어요. 어느 날 이제 주민등록증을 하러 저한테 오셨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명사진 그 규격화된 걸 가져와야 되는데 왜 단체 사진에서 자기 얼굴 오린 거를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규격이 안 맞으니까 요 앞에 가서 즉석 사진을 찍어 오던지 사진을 좀 규격화된 걸 가져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우기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안 된다고, 이거는 얼굴도 요만하고 이런 거라서 이제 안 된다고 했더니만 이제 아저씨가 이제 앞에서 막 화를 막 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성질을 내다 너 밤길 조심해라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배를 이렇게 예, 배가 이제 앞에 배가 매우 튀어나오신 분이었는데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많이 드셨는지 배가 이런 분이었는데 위협을 한다고 뜩 드셨는데 배에 진짜 할복한 듯한 석줄이 쫙 있는 거예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뒤에 있는 분들도 근무하시는 분들도 겁이 나서 이쪽으로 와서 저를 못 도와주는 거예요. 다들 막 이러고 있었는데 아무튼간에 그분이 이제 그래도 안 된다 하니 가서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내셨어요. 그리고 손가락 지문 찍고 가셨고 일주일 후에 증 찾아오세요. 이렇게 됐는 거예요. 일주일에 그분이 저쪽에서 오고 있었어요. 근데 다들 쫄아가지고 이제 겁이 났으니까 다들 자기 할 일만 하고 막 조용히 있다가 이제 저는 이제 그분이 오는 거를 이제 상대를 해야 되니까 이제 쳐다보고 있었죠. 그래서 그 증을 미리 찾아놓고 사인하라고 대장에다가 증 주고 사인하라고 이렇게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사인을 하더라고요. 나는 뭐라고 욕할 줄 알았는데 그러고는 가셨어, 조용히. 웬일이지? 조용히 가시네? 하면서 이렇게 대장을 딱 봤어요. 사인을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뭐라고요?
씨발려나 헐. 이렇게 사인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진짜 네. 레전드다. 아니 찍어올 거 곱게 가서 그냥 찍어오면 될 것을 와, 그렇게 사인해도 이게 가능해요? 이미 각오 없으셨어요. 어떻게 안 되는구나. 사인하고 쓱 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뜩 보니까 18년 하고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놈의 자식을. 아니죠. 그 밤길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사인을 대처해요? 예? 사인요? 어. 뭐 그냥 거기다가 본인 사인하고 갔다고 그냥 메모해놨지. 네, 옆에다가 그렇구나. 비고란에. 와,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번에 그 뭐지 동사무소일 것 같은데 어떤 아저씨가 그 네. 휘발유를 갖고 왔더라고요. 어. 바로 불을 붙여버리더라. 뭐라 얘기를 하다가 근데 여기 사무실 사람도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거야. 진짜 저 사람이 불을 붙일 거라는 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안일하게 생각을 하다가 하는데 바로 그냥 불이 확 나가지고 다 대피했던 그 CCTV를 본 적이 있어요. 저도 그거 본 거 있는데 그게 그건 것 같은데. 그게 그죠? 여긴가요? 난 경찰서인가? 뭐 파출소인가 진짜요? 그랬던 줄 알았어요. 예, 그런 거 봤어요. 맞아요. 그리고 불 어떤 지른 아저씨가. 거. 맞아요. 봤어, 나도. 네. 그게 경찰서였군요. 모르겠어요. 저도 어딘지. 읍사무소 같던데. 읍사무소인가? 네, 동사무소, 면사무소 이런 데 같던데. 예, 그런 거였어요. 하여튼간. 맞아요.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와. 맞아요. 그거 말고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에피소드요? 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또 어떤 게 있나. 언뜻 생각하려니 또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럼 요럴 때 잠깐 또 음악을 듣고 올까요? 음악을요? 아까 추천해주신 곡 하나가 남아있어요. 이별은 겨울비처럼. 그 같은 노래예요. 같은 노래군요. 그러면 또 다른 노래 추천해주실. 저 그러면은 아이유의 사랑시? 사랑시. 오케이, 아이유의 사랑시를 그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 미나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듣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 누군가 기도하고 있나 봐. 숨죽여 쓴 사랑시가 낮게 들리는 듯해. 너에게로 선명히 날아가 늦지 않게 자리에 닿기를.
여기 또 팀장님 책 중에서 궁금한 게 네. 미미랜드의 추억? 아, 미미랜드. 이게 어떤 거예요? 지구를 돌고 돌아 만나는 우리. 이게 부제. 네. 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모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브런치 레이디즈 해가지고, 예, 그게 2주에 한 번 일요일 날 오전에 그 브런치 미팅을 인터내셔널 백그라운드를 가진 친구들하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걸 하다가 거기서 이제 미미라는 애를 만났어요. 거기 그래도 주축은 한 20, 30대인데 미미 저랑 미미는 50대잖아요. 거기서 이제 만나서 이제 둘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필이 통하는 거예요. 얘기가 잘 돼.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만나서 그다음 너 혹시 뭐 원데이 트립 이런 거 좋아해? 이러다가 이제 우리 부산 갈까? 이래 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동대구에서 기차를 타고 거기 부산 센텀시티에 있는 스파랜드를 간 거죠. 네, 거기서 찜질방 그거 다 놀고, 예, 그 사우나 하고, 때 밀고, 뭐 마사지 받고. 좋다. 예, 둘이서 이제 두 번째 보는 날 이제 완전 누드로 만나고 네키드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날부터 이제 친해져가지고 네네. 매주 만났어요. 매주 만나고 막 그러다 보니 이제 미미가 이제 어울리는 친구들이 또 있었거든요. 이제 그 필리핀 아메리칸 둘이가 있었고 또 인디안 아메리칸 있고 재패니즈 아메리칸 이렇게 있었어요. 둘이가 부부, 그러니까 그 인디안 아메리칸하고 재패니즈 아메리칸이 부부고 그리고 이제 필리핀 아메리칸이 그 두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부부고. 그러니까 그렇게 4명하고 미미가 혼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가면서 6명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 놀러 갈 때 이렇게 6명에서 맨날 여기저기를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이제 국내 여행부터 해서 네, 해외도 일본도 가고 보라카이도 가고 좋다. 네, 그러면서 우정을 쌓았던 그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국적들의 친구들이 있네요. 네. 그러면 하시는 일은 다 어떻게 되세요? 하는 일요? 그러니까 미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캠프워커나 캠프 캐럴에 보면은 그러니까 미군으로 이쪽으로 파견 오신 분들에 보면은 이제 뭐 약물 중독이라든지 홈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집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적응을 못하는 현지 여기 낯선 곳에 적응을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컨설팅을 해주는 팀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팀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코코라고 필리핀 아메리칸 한 분 여자분은 간호사였고, 그리고 그 남자분은 테라피스트였고, 또 그 재패니즈 아메리칸 그 미첼은 뭐지 마사지 뭐죠 그 테라피스트 그였고 또 한 분은 직업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랑 해서 예, 많이 돌아다녔죠. 찐 친구들이네요. 네, 재밌게 놀았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통영도 가고 칠천도도 가고 양양도 가고 네, 거기서 미첼 같은 경우는 일본인이지만 하와이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서핑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그 양양에서 서핑을 하는데 거기서 물구나무를 쓰더라고요. 대박. 그랬더니 거기 이제 난리 나지. 서퍼들이 밀어달라 하고 가르쳐달라 하고 사실은 저를 가르쳐주겠다고 한 거였는데 예, 거기 하여튼간 그때는 다른 분들 가르쳐주냐고 바빴습니다. 그분이. 와 대박. 하와이도 또 서핑의 도시고 양양도 또 서핑의 도시니까. 아니 제가 저번에 하와이를 한번 갔었는데 야 거기 사람들이 여유로운 게 뭐냐면은 아베크롬비에 일하는 직원이었어요. 직원이 이제 출근하기 전에 서핑을 타고 출근을 하더라고요. 서핑을 바다에서 한번 싹 타고 샤워하고 출근하는 걸 보고 남편이 충격을 받은 거야. 헐 대박 이게 가능해? 이러면서 너무 여유로우니까 자기 너무 부럽다고 하와이 노숙자 할 거라고. 네, 아침에 안 그래도 거기가 바다 그 온도가 일정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도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너무 좋았어요.
하와이 너무 가고 싶다. 지금 여행 안 간 지가 코로나 터지고 아기 낳고 5년? 원래는 매해마다 그래도 한 번씩은 해외여행을 갔었는데 5년 동안 못 갔어요. 예. 우리 그 수지 친구 중에 그 한 분이 수지인데 그 친구가 하와이에 집이 있거든요. 갈 데는 많은데. 갈 때는 많은데 요새 비행기 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예, 시간적인 여유도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맞아. 또 지금 뭔가 공부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연말까지 계획이 좀 쫙 잡혀 있어가지고 안 될 것 같고 또 근데 이제 제 친구 미미 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 솔메이트라고 서로한테 예, 대박. 그 넷플릭스 보시면은 왜 그 그레이스와 프랭키라는 영화 있잖아요. 못 봤어요. 70이 넘은 여자분들의 이제 우정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린 너랑 나랑은 저렇게 살자. 근데 그 친구가 작년 8월에 미국에 들어가면서 지금 노스 캐롤라이나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을 막 세팅을 하고 있어요. 초대하려고요? 봄에 놀러 오라고. 와. 네. 좋다. 꼽살이 가능한가요? 갑자기 가시죠. 우리 미나 대표님 가시죠. 가서 네. 시장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미국 진출하시죠. 너무 좋습니다. 막걸리 팔러. 네, 막걸리 팔으러. 막걸리를 코스트코에 입점하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근데 너무 빡세죠? 그거요? 네. 글쎄, 어려울까?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맘만 먹으면 다 되는 맞습니다, 거지. 네, 맞습니다. 계속 긍정적인 신호를 본인한테 보내면 일어납니다. 맞습니다. 제가 네. 직접 이게 영어가 안 돼가지고 영어가 안 돼요? 영어만 됐으면 이제 막걸리 들고 바로 코스트코에 가서 네. 이렇게 샤바샤바 할 수 다 있을 텐데. 핑계입니다. 저를 데리고 가십시오. 좋습니다. 코스트코 본사를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면은 다 쳐다봅니다. 역시 가시죠. 미국 진출 2023년. 코스트코 진출. 그다음에 아마존에서 요새 편의점 하잖아요. 네. 이름이 뭐였더라? 아마존고인가? 맞아요. 그냥 바로 갔다 그냥 자동 계산하는 거. 맞아. 아마존고. 거기도 입점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미나 대표님 꿈이 좋습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죠. 예. 막걸리가 피부에도 좋고. 맞아요. 그걸로 좋고. 그걸로 지금 비누 만들어서 히트 치시는 데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화장품도 만들고. 네, 맞아요. 왜냐면은 막걸리를 만들고 이 지김이라는 게 남아요. 근데 이게 지김이 처리하기가 왜냐면 버리기에 너무 아까운 성분이거든요. 여기에 영양가가 다 담겨져 있는 건데 그래서 이걸로 저도 비누를 만들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비누나 아니면 쿠키, 그다음에 미용 제품들 이런 거. 왜냐면 제가 좀 약간 이건 큰 그림인데 제가 꿈꾸는 거는 단순 막걸리 수출이 아니고 여기가 참외고 참외 밭이 많잖아요. 그 프랑스 보르도 지방에 꼬달리라고 아세요? 들어봤는데. 네. 꼬달리가 굉장히 유명한 화장품이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 포도밭 한가운데 있어요. 포도밭 하시는 분이 이제 꼬달리라는 화장품을 만들어서 스파 브랜드까지 만들어서 이제 스파 마사지를 하고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성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생각해요. 왜냐면 여기 참외밭 엄청 많잖아요. 프랑스 보르도는 포도밭이 엄청 많고. 그러면은 여기는 옥토 페스트가 아니라 막걸리 페스트. 그쵸. 몇 월입니까? 그렇게 해서 좀 약간 그러한 국제적인 테라피스트 시스템을 하나 해서 좋다. 저기 인도에 뭐더라? 갑자기 또 이름을 까먹었다. 인도에 가면 저기 고산 지역에 네. 굉장히 유명한 스파 시설이 있어요. 아유르베다? 맞아, 아유르베다인데 거기 시설 이름이 뭐로 시작하는 이름이거든요. 네. 근데 그 아유르베다를 받으려고 네. 미국 헐리우드 스타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1대1 진짜 웰니스 먹는 것부터 입는 것까지 다 맞춰서 이제 프로그램을 다 작성을 해줘요. 네네네. 그래서, 완전. 그래서 한국 이제 성주에도 그런 거를 하나 하고 싶어가지고 왜냐면 한국이 의료 관광 넘버원이잖아요. 이건 대구랑 연결해야 되겠네. 네, 의료 관광 넘버원인데 의료 관광 끝내놓고
이제 이러한 스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외국 애들 스파 좋아합니다. 외국 사람들. 네. 근데 그 부분이 이게 없어서. 그거 좋네요. 뽀얀 물에다 몸 담가가지고 그쵸, 지기미로 몸 닦고 그렇죠. 팩 딱 하고 와 맞아요. 10년 젊어지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네. 설립하는 게 제 제 몸에다 테스트하십시오. 너무 좋네요. 또 대구가 또 한방 맞아. 이런 네. 과도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연계해서 코리안 이제 그 관광 이제 그 뭐라 그러냐 그 의료 관광을 해가지고 한방이랑 메디투어. 네, 메디투어 해서 이제 스파까지 이제 연계돼서 이제 여기서 집중 치료 받고 여기에서 이제 웰니스 이제 그러한 치료를 후처리함. 맞아요, 맞아요. 그거네. 후 그러니까 관리. 거기서 침 맞고 이런 거 맞아요, 하고 난 맞아요. 다음에 일로 옮겨서 여기서.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아 좋네요. 좋죠. 어. 그리고 또 성주호가 있으니까 성주호를 보이는 그러한 뷰에다가 딱 가면은 오늘 현장 한번 가실까요? 사이트 한번 어느 사이트에다가 점 찍을지. 네. 오, 그런 재밌네. 거 하면은 네. 이제 성주 참외가 아니라 이제 어쨌든 그 참외 가공이잖아요 화장품도 그런 거에서 이제 하면은 참외에서 뭐 미용 성분 추출할 건 없나요? 너무 많죠. 그런 거에서 하면 대박이 나지 않을까. 참외에서 무슨 미용 성분이 나오는 게 뭐가 껍데기나 이런 노란 데서 안 나오는가 모르겠네.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죠. 참외 뭐 팩도 있고 샴푸도 있고 많이 있는데, 예, 저는 그래서 좀 약간 성주를 그런 의료 관광 이제 후처리 그걸 뭐라 그래 그러니까 웰니스 스파에 좀 약간 관광 단지 이런 걸로 만들고 싶어서. 왜냐면 여기가 인구 소멸 지역이고 또 참외 농사를 지으면 관절 이런 게 굉장히 좀 많이 나가 네네네. 그래서 하면은 굉장히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여기 갖고 있습니다. 성주에 온천 나는 곳은 없죠.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 온천이 좀 나오면은 또 좀. 온천 저기 스파랜드라고 온천이 있는데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온천 진짜 찾으면 완전 대박이죠. 네. 대구랑 엮어서 한번 해보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죠? 네네. 또 한 공항, 시간 거리니까. 대구 공항 있고 하니까. 근데 대구 공항이 절로 가니까 군위로 가니까. 군위랑 성주랑 가깝지 않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군위가 인구 소멸지역 넘버 1이라 하던데. 네, 그건 몇만 안 돼요. 맞죠? 네, 맞아. 그리고 2위가 성주거든요.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원래 그 공항이 군위로 가기 전에 성주에 올라가고 있었는데 맞아. 왜 그랬을까? 나 너무 안타깝네 진짜. 성주로 왔으면 대박 났었을 텐데. 그죠? 아이 너무 안타깝다. 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아유. 네. 성주에 되게 뭐 KTX 네, 맞아요, 역 맞아요. 생기잖아. 그죠? 네, 네, 그게 맞아요. 언젠가요? 저도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생기면 또 괜찮지 않을까. 근데 또 사람들이 하는 말이 멀어가지고 왜냐면은 김천구미역에서 여기 오는데 20분이면 온다 했잖아요. 근데 읍에서 또 수륜역까지 가는데 또 20분이에요. 아니, 그게 그거 거리상으로는 읍이랑 KTX역이랑은 좀 약간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비슷비슷해. 김천구미에서 오나? 네. 여기 거기 수륜에 생기거든요. KTX역이 수륜에서 오나. 접근성은 비슷해가지고. 그렇구나. 네. 우리 성주도 교통의 중심에 딱 서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네. 오지 않을까. 약간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공항도 군위로 옮겨지고 하니까. 네네. 네네. 그림이 좀 그려지는데요. 여기 책에 또 보면은 와우 이혼합시다. 아이고. 이 이야기는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혼합시다. 제가 제 친구 미미가 이제 한국인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 남자친구는 뮤지션이었는데 드러머였거든요. 네네. 그런데 부인 그러니까 혼인 관계가 정리가 안 됐는 거예요. 혼자 있지만 애기는 없고. 근데 부인은 그 뉴질랜드에서 호주인가? 호주에 산 지가 이제 10년도 넘었고. 그러니까
서류상은 호적 관계지만, 그러니까 부부 관계지만 실제로는 부부는 아닌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미랑 이제 친구였는데 친구 관계였는데 그래서 이제 미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한국을 너무 사랑하고 한국에 이제 머물고 싶었고 또 이분하고 결혼할 생각도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이제 그 여자분하고 결혼을 해라라고 했던 거를 유언으로 남겼대요. 그러니까 정리를 안 하시고 계속 부부는 아닌데 그렇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미랑 결국은 이제 헤어지긴 했는데 그런 걸 보면서 그리고 요새 또 뭐 중년들 보면은 조론하면서라는 말로 맞아. 각자 살면서 이상한 조론이란 단어들이 이게 유행하는 걸 보면서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왜 저러고 살까? 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혼을 하려니 여러 가지 제도적인 거나 재산 분할이나 뭐 양육 문제나 골치 아픈 게 있으니까 그건 안 하면서 또 개인적인 그 공간은 또 확보하려고 하는 게 뭐라 그럴까? 싱글과 그 결혼한 사람의 이점만 내가 좋은 것만 다 취하는 그런 방식인 거잖아요. 저러고 사는 모습들이 옳은 걸까라는 생각도 들고 하면서 뭐라 했다. 그러면서 그냥 만약에 그런 자유로운 삶을 원한다면 그냥 오히려 저는 그런 모습이 이기적이라고 보여가지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사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었죠. 네. 그런 거였습니다. 책임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이점만 좀 이렇게 하는 건 책임에 대한 또 무책임한 것 같고 딱 정리를 싹 하고 네. 네. 맞는 것 같아요. 네네. 아직 네. 그러한 이야기였군요. 네. 그럼 확실한 목차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인생은 재즈처럼. 네. 인생의 재즈처럼이란 그 단어가 되게 저는 타이틀이 마음에 들어요. 제가 음악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구에 보면은 대구 재즈 싱어즈라고 재즈 합창단이 이제 우리나라 유일하게 재즈 합창단이 대구에 있어요. 그거를 이끄시는 분이 이제 요한 루즈라고 네덜란드 분인데 그분이 2008년도인가 서울 올림픽 그러니까 합창 게임에서 서울 그 세계 합창 게임에서 그게 여기 한국에 오셨다가 거기에 이제 자원봉사하러 오신 여자분 한국 여자분하고 네. 사랑에 빠지셔가지고 대구에 정착하셨거든요. 그분이 대구 분이라서 네 그분이 이제 우리 이제 재즈 합창단을 이끌어 가시고 있는 분인데 그 분들하고 이제 그런 음악적으로 교감했던 있었던 얘기를 적은 거고 또 재즈 자체가 즉흥 맞아요. 네. 적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즉흥이나 변주라는 게 그 오리지널 안에서 그렇죠. 변형이 되는 거지 네. 오리지널을 모르고 맞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어떤 의미가 이제 제가 인생 2막을 시작하는 의미에서 이제 전반은 제가 이제 이제 그런 오리지널에 충실했다라고 보는 거고 지금은 약간 변조 이게 그런 시점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인생이라는 게 너무 이렇게 짜여진 각본대로 사는 것보다는 맞아요. 또 이렇게 약간 저는 좀 재미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목을 한번 그렇게 적었는데 앞으로는 좀 뭔가 이렇게 앞으로는 확실히 재즈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화천 내 인생의 화양연화 이건 어떤 이야기예요? 그거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왜 사람들마다 이렇게 추억을 돌이켜 보면은 가장 이렇게 기억이 가장 행복한 곳으로 머무는 순간이 있잖아요. 미나 대표님 어딘지예요? 전 언제가 중학교 가장 때. 그래요? 네.
왜요? 중학교 때 저는 살아있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아, 이런 게 살아있는 거구나. 왜냐면은 중학교 때 저는 태권도 학원을 다녔었는데 그때 굉장히 좋은 사부님을 만났어가지고 그 주변인의 시절을 굉장히 잘 보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때는 항상 자아가 이제 확립이 안 됐을 시기였잖아요. 그랬는데 시골에는 좀 약간 집에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집중할 수가 없어요. 다 먹고 살기 바빠서 자기 일 하느라 바빠서 자식은 좀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약간 방치? 방치 아닌 방치? 약간 그러한 거에 이제 이 사부님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져줘가지고 친구 같은 사부님? 그러니까 아빠 역할도 해주고 엄마 역할도 해주고 친구 역할도 해주면서 아까 경험 말씀하셨잖아요. 10대에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해야 된다고. 근데 이분이 10대에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끔 여기도 데려가고 저기도 데려가고 굉장히 여러 군데를 데려갔어요. 맨날 여름 방학 때만 되면 구룡포 해수욕장에 학원 차에 애들 다 실어가지고 데리고 가서 이것저것 경험하게 하고 또 중3 때는 또 수학여행 아니 그 졸업여행이라고 이랍시고 제주도에 또 학원차를 실어가지고 배로 제주도 여행도 막 데려다 주시고 굉장히 좀 약간 겪어보지 못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또 중학교 때 남녀공학 학교를 다녔는데 여기가 뭐 경북과학 뭐로 이제 책택이 되어가지고 밤마다 수업 반이 따로 있어요. 뭐 수학반, 영어반, 국어반에서 라커룸에서 이제 책을 가져다가 교실마다 우리가 수업을 들으러 다니는 이제 대학교 시스템처럼 그렇게 하던 그런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엄청 좀 남녀공학이고 하니까 엄청 재밌는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딱 올라가게 됐는데 고등학교는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여기 가야 돼. 그리고 사립이었었어요. 너무 빡세게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적응을 잘 못했죠.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그런 걸 많이 느꼈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장 이제 과거를 떠올렸을 때 가장 행복한 기억이 머무르는 그 시절이 제가 화천에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인데 아버지가 직업군인이셨어요. 그래서 계속 뭐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계속 이사를 다니셨는데 그때 이제 그 화천에서 있을 때 우리 이제 같은 그 장교 간사의 한 7 식구들이 같이 살았는데 너무 같은 또래고 부모님들도 같은 또래고 애들도 같은 또래가 하니까 너무 재밌게 뭐라 그럴까 그 소양강하고 파라호하고 그쪽 부근이라서 그 여름에는 파라호 줄기 따라가서 뭐 이렇게 수영하고 그 수박 깨먹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놀고 겨울에는 또 집 앞에 호수가 있어가지고 호수가 얼면 이제 군인 아저씨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제빙이라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은 아이스링크를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는 피겨 스케이트를 탔어요 그때. 와, 대박. 피겨 스케이트를 타고 놀고 이래고 놀고 뭐 봄이면은 산에 올라가서 고사리도 따고 뭐 메뚜기도 잡고 그런 경험을 제 생에 그때가 정말 산으로 들로 막 돌아다녔던 시기였던 거예요. 산에 가서 뭐 이렇게 뽕나무 열매 뭐지? 뭐르죠? 오디도 따먹고 입술 까맣게도 대보고 뭐 그 뭐지 그 청개구리 배빨간 것도 잡아가지고 눈도 부볐다가 울기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역시 경험 너무 재밌었던 경험들이 아직 그러니까 너무 내 머릿속에 파랗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군대에서 이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서 대구로 내려오게 됐는데 대구는 딱 오니까 갑자기 이제 아파트에서 살게 됐으니까 이제 뭐 아파트도 회색이지 거리도 회색이지 왠지 칙칙하지 도시도 맞아. 완전 어제만 해도 초록초록한 곳에서 그러니까 그런 왜 햇살이 눈부신 곳에서 이렇게 너무 즐겁게 살다가 갑자기 오늘 칙칙한 회색 도시로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뭐라 그럴까 사람이 환경에 따라서 이게 바뀌잖아요. 맞아요. 네. 안 좋은 일도 생기고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저한테도 영향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항상 제가 과거를 회상하면은 항상 화천으로 가고 그때로 한번 거기를 한번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 제가 책을 쓰고 마지막 에필로그를 적을 때 화천을 제가 갔었어요. 그 영감을 얻으려고 갔는데 네. 화천이 정말 내가 얼마나 변했을까 하면서 갔는데 그때 다른 뭐 포천이라든지 다른 군사 도시와는 달리 화천은 정말 자연을 보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그 소중한 기억들이 너무 아름답게 아직 여전히 보존되고 있는 그 지역 화천이 난 너무 좋고 그 시절이 저한테는 화양연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화양연화는 물론 그때도 저한테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빛나는 순간이기는 맞는데 저의 화양연화는 과거에 있지 않다. 나의 화양연화는 미래에 있다. 아직 오지 않았다. 난 지금 나의 화양연화를 찾으러 가는 중이다. 그런 의미에서 책 제목을 그렇게 에피소드명을 달았습니다. 같이 찾으러 가시죠. 네. 너무 좋아요. 아니 팀장님이 말씀해주시는 얘기를 들으니까 어렸을 때 제 시절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집이 소성이라서 소성이 어디냐면 사드 있는 그 동네거든요. 굉장히 시골이에요. 버스가 하루에 6대밖에 안 와요. 네. 그래서 여름 되면 집 앞에 냇가에 수영하러 가고 겨울 되면 말씀하셨듯이 이제 썰매 눈 오면 이제 내리막길에 썰매 맞아. 타고 얼음 얼면 거기에서 또 놀고 봄에는 쑥 캐러 다니고 냉이 캐러 다니고 막 맞아, 그랬거든요. 네. 슈퍼가 없었어요. 맞아. 그래서 사 먹으러 갈 데가 없어. 그래서 겨울만 되면 고구마 튀겨 먹고 쪄 먹고 삶아 먹고 마탕에 먹고 왜냐면 먹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질리는 거야. 질리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색다르게 먹을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네. 진짜 그다음에 감자 고구마 질리면 또 감자 맞아. 감자 튀겨 먹고 네모나게 튀겨 먹다 질리면 또 세모나게 기다랗게 또 잘라서 튀겨 먹고 막 그러고 놀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진짜 하천에서의 그 순간들이 너무 소중하고 그때 그 행복했던 기억 때문에 그 뒤에 이제 힘들었던 시절도 버틸 수 있는 그런 근간 에너지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은 되는데 그냥 저는 과거로 이를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저도요. 네, 저는 미래지향적인 타입입니다. 저도입니다. 비슷합니다. 네, 저의 하양연화는 곧 다가옵니다. 좋습니다. 네. 와, 벌써 1시간이 됐어요, 팀장님. 진짜요?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우리 미나 대표님하고 나하고 뭔가 이게 케미가 잘 맞아요. 케미가 잘 맞고 또 굉장히 비슷해요, 성향이. 어. 저도 과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고 그게 더 소중해요. 네, 미래를 좀 보면서 좀 나아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B형이신가요? 저요? 네. 아니요. O형이시죠? 아니요, A형인데요. 그렇게 안 보여요. 미래지향형인데요. 와, 대박. A형이시라고요? 전혀 A형 안 같으세요. 네. 와,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MBTI ENTJ. ENTJ. 뭐예요? 저는 NT. NT? ENTP. 우리 미미가 ENTP인데. 그래요? 어쩐지 잘 맞는 이유가 있었네. 미미랑 잘 맞았거든요. 하나 딱 틀린 게 그 P와 J였는데 약간 미미는 약간 한량처럼 이런 타입. 부지런한 개미처럼 약간 그런 타입이에요. 그거 외에는 그러니까 막 이러면은 서로 터치는 안 해. 존중하면서 맞아요. 영역은 존중하면서 너무 재밌어. 역시 쿵짝이 잘 맞는 이유가 있었네요. ENTP구나. 네. ENTP, ENTP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곡으로 아까 추천해주신 곡이 있어요. 네. 빅나인 밴드 맞나요? 네, 저희 대구의 로컬 인디밴드 대구 인디밴드 밀어주기. 오, 너무 좋아요. 빅나인 밴드 듣고 있나? 듣고 있나? 달구벌 로망스. 네, 달구벌 로망스. 있네요. 요걸 이제 들으면서 끝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나가 쏘아올린 작은 공, 오늘은 우리 대구 통상팀에서 나오신
네, 임경란 팀장님과 함께 하였는데 팀장님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너무 재밌는 시간 가졌는 것 같고요. 예, 미나 대표님하고 저랑 케미가 너무 잘 맞아가지고 오늘 처음 봤는데 한 10년 알고 지낸 것처럼. 네. 그렇게 말이에요. 오늘 처음 뵀는데 솔직히 오늘 미팅을 라디오에서 하는 것도 참 신기하고 그죠. 네. 저도 처음이었어요. 미팅을 라디오에서 하는 거. 네. 하여튼 성주에 대한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 성주 자주 올 것 같습니다. 네네. 너무 좋습니다. 네. 대구와 또 성주가 가깝고 하니까 네. 함께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을 것 같고. 네. 너무 좋아요, 팀장님. 네. 네. 자주 뵙자고요. 예, 성주호에 스파랜드 하나 만들자. 너무 좋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빅나인 밴드의 달고볼 로망스를 들으면서 끝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대로 타고 3호선 모노레일 타고 사랑을 찾아 떠나요. 신천대로 타고 3호선 모노레일 타고 친구를 만나러 가요. 한야월을 지나 찾아간 캠퍼스에 러브로드 벚꽃길 따라 그녀와의 설레는 만남 사랑이 이루어질까. 내 마음 알아준 걸까. 그녀가 술 한잔 하자고 하네. 지금 우리는 신천대로 타고 신나게 달려가고 있죠. 동성로 숨겨진 맛집에서 막창에 소주 한잔 해야지. 앞산 케이블카 수성못 오리배도 이제는 지난 추억. 이제는 달구벌대로 빌딩 숲서류 더미 속에 내 모습 잃어가네. 내 마음 알아준 걸까. 친구가 술 한잔 하자고 하네. 지금 3호선 모노레일 타고 하늘을 날아가고 있죠. 황금동 단골집 맛집에서 막창에 소주 한잔 해야지. 신천대로 타고 3호선 모노레일 타고 사랑을 찾아 떠나요.
미친